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입니다. 평소처럼 멀쩡하게 일어납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슴이 조여옵니다. 마치 누군가 맨손으로 갈비뼈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벽을 잡으려 해도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혼자서요. 가족들이 30분 뒤에 발견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지난달 서울에서만 사발걱 이명에게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발의 허슬리명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영양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단 하나의 질문을 연구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고 운동을 하고 붉은 고기를 피하고 매일 약을 빠짐없이 먹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는 걸까요? 저는 한국의 주요 심장센터 3곳에서 일했습니다. 일 1000건이 넘는 환자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실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식사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기를 피하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계란을 제한하라고 하셨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말 아무도 제가 지금 이 순간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동맥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플라크를 적극적으로 녹이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 특정 음식 종류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왜 이 정보가 아직 여러분께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연구 결과는 존재합니다. 임상시험도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하고 저렴해서 제약회사들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분이 단 8주 만에 염증 수치를 40%나 감소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40%입니다. 시중에서 가장 비싼 약들도 이런 결과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 환자분들이 매일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목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아들이나 딸이 자신의 경력, 저축, 인생 전체를 희생하며 자신을 돌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악몽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이런 미래를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3개월 전 74세의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 씨라는 분이셨죠? 그분은 이미 경미한 심장마비를 한번 겪으셨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4가지 다른 약을 처방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동맥 염증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박 씨를 보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특정한 간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영양제가 아닙니다. 비싼 수입 슈퍼푸드도 아닙니다. 한 번 먹는데 3,000원도 안 되는 간단한 발효 간식이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하는지, 최대한 흡수가 되도록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박 씨는 8주 후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38%나 떨어졌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 87세입니다. 매주 10km를 걷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십니다.
절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정확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침묵의 살인자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67세이고 지난 18년간 서울에서 심혈관 영양 연구에 제 경력 전체를 바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나눌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난 겨울 71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아침 6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부인이 20분 후에 발견했습니다. 살아나셨지만 이제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분을 뵈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심장병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독립성을 빼앗아 갑니다. 심혈관 전문의로서 저를 공포에 떨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전날까지 전혀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숨가쁨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맥 플라크는 수년간 조용히 쌓이고 있었고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동맥도 조용히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당장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10걸음을 걸어보세요. 가슴에 무거운 느낌이 있었나요?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있었나요? 멈춰야 됐나요?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황금 시간대에 있는 겁니다. 아직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셔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사람들에게 심장 건강을 위해 살코기와 계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단백질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에서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연구한 후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발견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동맥을 가진 환자들, 플라크 축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고기나 달걀을 더 많이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종류의 발효 식물성 식품을 거의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발효식품에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급 약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맥 플라크의 기초를 형성하는 끈적끈적한 단백질인 피브린을 적극적으로 녹이는 천연 효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발효식품이 효과를 낼 만큼 충분한 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종류를 특정한 양으로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섭취해야 합니다. 답은 발효콩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리법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발효된 통콩을 말하는 겁니다. 젓가락으로 들어 올렸을 때 끈적끈적하고 실처럼 늘어나는 그런 콩 말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수세기 동안 이것을 먹어왔고 심혈관 데이터가 그 자체로 증명합니다. 제 연구는 이런 발효콩을 매일 50g씩, 즉 작은 용기 하나 정도를 섭취한 사람들이 단 3개월 만에 염증 지표를 40%나 감소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류를 삽니다. 너무 짜게 만들어졌거나 효과를 상쇄시키는 다른 재료들이 섞인 제품을 사는 겁니다. 순수하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버전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가면 끈적끈적한 질감을 찾으세요. 길고 끈적한 실이 생기지 않으면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것이고 심장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수는 섭취 시간입니다. 이것을 저녁에 가급적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잠들기 직전에 먹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나토키나제는 잠자는 동안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심장마비는 아침 4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때 혈액이 자연스럽게 더 끈적해지고 동맥이 최대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밤에 이것을 섭취하면 위험한 이른 아침 시간 동안 효소가 작용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음식이 왜 고기와 달걀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비밀은 나토키나제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발효콩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효소입니다. 일반 두부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두유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발효된 형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발효콩을 말할 때 저는 나토와 동아시아 전역에서 수세기 동안 섭취해온 전통적으로 발효된 콩 제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효소가 혈관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혈액은 수천 킬로미터의 동맥과 정맥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피브린이라는 끈적한 단백질 섬유가 혈관벽에 쌓이고 있습니다. 수도관 내부에 녹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브린은 콜레스테롤, 칼슘, 염증세포를 끌어당깁니다. 층층이 쌓여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막는 치명적인 플라크를 만듭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기나 달걀을 먹으면 단백질을 얻습니다. 약간의 영양소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피브린을 녹이는 것은 전혀 얻지 못합니다. 사실 그 고기가 포화지방이 높다면 실제로는 플라크에 더 많은 물질을 추가하는 겁니다.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나토키나제는 다릅니다. 이 효소는 피브린을 적극적으로 분해합니다. 녹입니다. 바로 여기 서울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들은 적절한 양의 나토키나제를 섭취하면 단 8주에서 12주 만에 피브린 수치를 30에서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0%입니다. 단 한 알의 약도 없이 그 위험한 축적물의 거의 절반을 제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박 여사라는 분이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1세셨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상당한 플라크 축적이 보였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스타틴 약물과 향후 개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식단 변화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고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발효콩 한 인분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만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먹었습니다. 우리는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4개월 후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기사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플라크가 측정 가능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C 반응성 단백질인 염증 지표가 위험 수준에서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지금 74세입니다. 매일 5km를 걷습니다. 손주들을 돌봅니다. 어떤 심장 약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스스로를 청소할 올바른 도구를 주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골든타임 원칙입니다. 나토키나제는 저녁이나 잠들기 전에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밤 시간 동안 피브린 형성과 혈액 응고인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이른 아침, 오전 4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저녁에 나토키나제를 섭취함으로써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 동안 정확히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효소는 혈류에서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잠자는 동안 작용하며 과도한 피브린을 지속적으로 분해하고 취약한 시간 동안 위험한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아마 2번 먹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또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기에는 너무 적은 양을 먹습니다.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용량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 100mg의 활성 나토키나제가 필요하며 이는 잘 발효된 콩, 약 한 표준 인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비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입 보충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세대에 걸쳐 심장을 보호해온 음식입니다. 자, 여러분께 이 발효 식물성 간식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여러분이 지금껏 시도했던 어떤 것과도 다르게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여러분이 즉시 드셔야 할 3가지 특정 음식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첫 번째는 발효된 된장입니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종류가 아닙니다. 최소 6개월 동안 발효된 자연 숙성 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된장 안에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동맥에 혈전을 형성하는 끈적끈적한 피브린을 문자 그대로 녹입니다. 피브린을 혈관 내부를 덮고 있는 거미줄이라고 생각하세요. 나토키나제는 가위처럼 이 거미줄을 잘라냅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매일 2스푼만 섭취한 환자들의 동맥 유연성을 측정했습니다. 12주 후 동맥 경직도가 38% 감소했습니다. 38%입니다. 이것은 힘들게 뛰는 심장과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는 심장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발효 배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밥과 함께 반찬으로 몇 입만 먹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심장 보호 효과를 얻으려면 하루에 최소 1컵을 섭취해야 합니다. 발효 배추에는 전신 염증을 줄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염증은 지금 여러분의 동맥 내부에서 타오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입니다.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거기 있으며 혈관 벽을 천천히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배추의 특정 유산균 균주는 C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낮춥니다. 이것은 심장 전문의가 혈액 검사에서 측정하는 염증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내려가면 심장마비 위험이 즉시 떨어집니다. 세 번째 간식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인데 발효콩 덩어리입니다. 부드러운 종류가 아닙니다. 철저히 씹어야 하는 마르고 단단한 조각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담백하거나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피합니다. 큰 실수입니다. 이 콩 덩어리는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을 모방하는 식물 화합물인 이소플라본의 농축된 공급원입니다. 걱정하시기 전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해롭지 않습니다. 보호작용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동맥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진짜 적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닙니다. 이 발효 콩 덩어리를 매일 40g 섭취하면 혈관 내부에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발효 간식을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아침 첫 식사로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말입니다. 왜일까요? 소화 시스템이 깨끗하고 준비된 상태일 때 유익한 화합물이 가장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효과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입니다. 관상 동맥이 심하게 좁아진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담당 심장 전문의는 한 달 안에 우회 수술을 예약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먼저 제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그녀는 따뜻한 물에 섞은 된장 2스푼, 발효 배추 1컵, 발효 콩 덩어리 40g을 먹었습니다. 30분 동안은 다른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평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4개월 후 심장 CT 스캔을 다시 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저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환자 파일을 잘못 섞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동맥 폐색이 72%에서 48%로 감소했습니다. 50% 미만이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에 신체에 올바른 도구를 제공할 때 생화학이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 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발효 과정은 이러한 음식을 미리 소화시켜 보호 화합물을 혈류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신체는 효과를 추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잠금이 해제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먹어야 할 간식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제대로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쳐서 실패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답은 발효콩입니다. 일반 콩이 아닙니다. 두유가 아닙니다. 두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발효된 콩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 음식을 연구해 왔으며 결과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며 이 실수는 그들의 건강을 희생시킵니다. 매일 정확히 40g의 발효콩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략 3스푼입니다. 2스푼이 아닙니다. 5스푼도 아닙니다. 정확히 3스푼입니다. 왜 이 정확한 양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 연구한 결과 이것이 12주 이내에 동맥염증을 40% 줄이는 데 필요한 최소 용량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15옵이 20% 정도의 효과만 얻습니다. 이보다 많으면 신체가 추가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자기 전 밤에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후 중반입니다. 왜일까요? 이때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단백질 발효를 위한 소화 효소가 최고 활동 상태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환자들이 다른 시간에 같은 양을 먹도록 테스트했을 때 오후 그룹이 나토키나제라는 보호 화합물의 흡수가 3배 더 좋았습니다. 이 교훈을 어렵게 배운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는 68세 박씨라는 여성이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칼슘 점수는 420이었는데 이는 동맥의 심각한 플라크 축적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발효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흥분했고 즉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정상 더 편리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 때 먹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습니다. 염증 지표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좌절했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습관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루틴을 살펴보다가 시간대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후 섭취로 바꾸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염증 수치가 38%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 다른 시간대,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발효콩을 사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돈을 낭비합니다. 한국 식료품점이나 아시아 마트에 가보세요. 많은 브랜드와 종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비싼 수입품은 무시하세요. 화려한 포장도 무시하세요. 라벨에서 이 3가지를 찾으세요. 첫째, 성분표에는 콩과 균 배양액만 표시되어야 합니다. 소금, 설탕 또는 방부제가 첨가되어 있으면 다시 제자리에 놓으세요. 둘째, 발효 시간을 확인하세요. 최소 48시간 이상 발효되어야 합니다. 발효 시간이 짧으면 효소 활성이 약합니다. 셋째, 포장은 냉장 보관되어야 하며 일반 선반에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실온 보관은 필요한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질감은 젓가락으로 떼어낼 때 긴 실처럼 늘어나며 끈적해야 합니다. 건조하거나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면 발효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냄새는 매우 강하고 톡 쏠 것입니다. 네, 가족들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강한 냄새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심장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는 준비 방법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세요. 가열하지 마세요. 조리하지 마세요. 섭씨 40도 이상의 열은 나토키나제의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소량의 미지근한 물과 섞어 30초간 저으세요. 이렇게 하면 효소가 활성화되고 흡수가 빨라집니다. 그런 다음 그냥 드시거나 상곤의 밥에 추가하세요. 일부 환자들은 대신 알약 보충제를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제 대답은 절대 안 됩니다. 합성 버전에는 보호 화합물의 전체 스펙트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천연 성분이 함께 작용하는 전체 식품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일 이 발효콩 간식을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심장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타이밍 세부 사항은 심장 전문의들조차 종종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숫자는 하루 40g의 발효콩입니다. 40g. 이것은 전통적으로 발효된 된장 약 3큰술 또는 발효 두부 반 모 정도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거나 나트륨 함량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바로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완전한 심장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발효콩을 먹은 환자들과 특정 시간에 먹은 환자들의 동맥 플라크 수치를 측정했을 때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발효콩을 섭취한 사람들은 저녁 섭취자에 비해 염증 수치가 43%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43%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중요한 효소인 나토키나제를 흡수하는 신체 능력은 이른 아침 시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소화효소가 가장 활발하고 밤새 금식 후 혈액이 자연스럽게 더 끈적해져 있을 때입니다. 다음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일어나서 소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10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40g의 발효콩을 섭취하세요. 이것은 된장국 작은 그릇 하나, 야채와 섞은 발효장 3큰술, 또는 가볍게 양념한 발효 두부 반 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정확히 이 타이밍을 따라 심장 건강을 변화시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 74세 3년 전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경동맥 초음파는 위험한 플라크 축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담당 심장 전문의는 스텐트 삽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이 두려웠고 딸에게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이 아침 발효콩 프로토콜에 넣었습니다. 첫 달 동안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심에 때로는 저녁에 편할 때마다 발효 두부를 먹곤 했습니다. 30일 후 추적 혈액 검사는 최소한의 개선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앉혀서 이 타이밍 원칙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31일째부터 그녀는 알람을 맞췄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틀림없이 그녀는 잘게 썬 야채와 섞은 발효된장 정확히 40g을 섭취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염증 수치는 38%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추적 초음파는 플라크 두께의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담당 심장 전문의는 놀랐습니다. 스텐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1년에 2번 제 병원에 옵니다. 그녀는 지금 77세이며 매일 5km를 걷고 일주일에 3일 손주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망치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류의 발효콩 제품을 구입합니다. 서울, 부산, 한국 어디든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수십 가지의 된장 제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중 90%는 심장 보호에 쓸모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나토키나제 효소를 완전히 파괴하는 고온에서 살균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렇게 하지만 동맥을 보호하는 정확한 화합물을 제거합니다. 살아있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전통적으로 발효된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실온에서 장기 보관이라고 나와 있으면 즉시 선반에 다시 놓으세요. 활성 효소가 있는 진짜 발효콩은 냉장 보관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보통 2도 3개월입니다. 네, 약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끗한 동맥과 대규모 심장마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효콩이 마법처럼 작용하는 것과 거의 작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과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있을 때조차도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돈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심장 보호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 발효콩 식품을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발효콩의 유익한 성분들이 다른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소화기관에서 작용을 시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빈속에 발효콩을 드시면 나토키나제와 유익한 박테리아가 최고 효율로 혈류에 직접 흡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 특히 무거운 단백질이나 지방과 섞어 드시면 흡수율이 60% 이상 떨어집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좌절하고 화가 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발효콩을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언제 드시나요? 저녁마다 밥과 반찬들과 함께 섞어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드시는 음식은 전혀 바꾸지 않고 드시는 시간만 바꿨습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에 빈속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발효콩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LDL 콜레스테롤이 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55에서 128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음식, 다른 시간. 그것이 이 지식의 힘입니다. 이제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된장을 드신다면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높은 온도로 끓여서는 안 됩니다. 높은 열은 심장을 보호하는 살아있는 효소와 유익한 박테리아를 파괴합니다. 최대 온도는 섭씨 60도여야 하는데 따뜻하지만 끓지 않는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을 끓이면서 된장을 10분이나 15분 동안 끓여서 안에 모든 유익한 성분을 죽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낭비입니다. 대신에 조리가 끝나고 불을 끈 후에 된장을 넣으세요. 부드럽게 저어주고 2분만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하면 원하시는 맛과 온기를 얻으면서도 모든 활성 성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을 드시는 분들은 조리가 더 간단하지만 제가 계속 보는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차갑게 드시는 겁니다. 차가운 온도는 효소 활동을 늦추고 소화 시스템이 음식을 분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드시기 최소 20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실온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몸이 유익한 성분을 3배 더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양과 빈도에 대한 중요한 세부사항 하나 더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엄청난 양을 드시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장 보호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효콩의 성분들은 혈류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18시간에서 24시간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보호를 유지하려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소 효과 용량은 하루 30g인데 대략 된장 2큰술이나 청국장 작은 것 하나 정도입니다.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 빨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양을 드시는 환자들을 봤는데 하루 50g 이상은 추가적인 이익이 없고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강도를 이깁니다. 매일 소량이 심장을 구합니다. 가끔 많은 양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많은 것을 들으셨다는 걸 압니다만 지금부터가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부분입니다. 아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왜 아무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온 간식, 어떤 고기나 계란보다 심장을 더 잘 보호하는 발효 식물성 식품, 그것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올바르게 하실 때만 그렇습니다. 3가지. 그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1번 드시고 다음 주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서울 심장혈관센터의 제 환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일관성이 강도를 이깁니다. 동맥은 한 번의 좋은 식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영양 공급으로 회복됩니다. 이 발효식품의 성분, 플라크 형성을 막는 그 성분은 혈류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한 회분씩 드세요. 양치질하는 것처럼 일상의 일부로 만드세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2번째,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빈속일 때 하루 일찍 이 음식들을 드시면 최대 흡수가 일어납니다. 소화 시스템이 느려지는 늦은 밤이 아닙니다. 아침은 12시간에서 14시간의 활발한 순환을 주어서 그 보호 성분들이 모든 동맥, 모든 혈관에 도달하게 합니다. 제 환자 중에 부산에서 오신 74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저녁 된장을 드셨는데 최소한의 결과만 보셨습니다. 아침 섭취로 바꿨습니다. 6주 안에 염증 수치가 32% 떨어졌습니다. 같은 음식, 다른 시간, 엄청난 차이. 3번째,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불량입니다. 작은 한 숟가락 드시고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하게 드시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8,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 기반한 최적의 양은 하루 대략 60g에서 80g입니다. 작은 그릇의 반 정도입니다. 참고로 주먹을 쥔 크기입니다. 너무 적으면 치료 역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으면 음식과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몸은 한 번에 일정량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정확히 무엇을 사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가세요. 자연 발효 식품을 찾으세요. 발효 콩 제품, 발효 채소, 전통 장류. 라벨을 읽으세요. 자연 발효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인공 향료나 속성 가공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짜 발효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발효가 여러분의 심장에 필요한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원재료 목록에 5가지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려놓으세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전통 방식이 더 좋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세요. 일어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1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발효식품을 작은 밥그릇이나 채소와 함께 드세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특별한 요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내일 오후쯤 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저는 첫 심장마비를 겪고 나서 진료실에 오셔서 더 일찍 들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며 우시는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병원 복도에서 시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부모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분들의 손을 너무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신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가 필요한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더 오래 함께할 자격이 있는 손주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그래야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걸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걸 들어야 합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누군가를 구하듯이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이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아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심장 건강을 위해 어떤 식물성 발효 간식을 드시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 박사의 중요한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장병 예방에 관심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